안녕하세요, 하지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요즘 가장 공들이는 콘텐츠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카카오가 꾸는 꿈은 뭔지 한번 얘기해보죠. 드라마나 봐야지. 카카오가 꿈꾸는 콘텐츠 제국을 봤는데 어떠세요?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까지 커졌습니다. 뭐 때문에 자꾸 이 산업을 기웃거리는 건지, 돈은 버는 건지, 앞으로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다 짚어드릴게요. 2021년 3월 연예인 매니지먼트, K-팝 매니지먼트,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음원 유통, 음반 유통하는 카카오 M과 웹소설과 웹툰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페이지가 합쳐져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출범했습니다. 합병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붙이던 때는 자기 회사인데 왜 굳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합쳤을까요? 그 이유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엔터 산업은 영화, 방송, 음악, 인터넷 산업 모든 콘텐츠를 아우르는 산업인데요. 그러니까 웹툰과 웹소설이 있는 카카오 페이지랑 방송 제작을 할 수 있는 카카오 M이 합쳐져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카카오 M은 스타쉽 엔터를 인수하면서 엔터사로의 욕심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 배우 소속사 킹콩 엔터, 플래네이 엔터도 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아이유가 있던 로엔 엔터 있죠. 여길 인수했는데요. 제 생각엔 이 로엔 인수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연예 기획사이면서 음원 강자인 멜론도 있었거든요. 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에 뛰어듭니다. 크리스피 스튜디오, 메가몬스터, 월광, 사나이 픽처스를 인수했습니다. 19년에는 BH, JYD 컴퍼니, 숲 엔터테인먼트 세 곳을 인수하면서 소속 배우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최대 수준입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출시 이후에 2017년 사내출판사 연담, 장르문학출판사 DNC 미디어를 인수했고요. 웹소설과 웹툰을 제작하는 삼양 CNC, 프로스픽처스, 서울 미디어 코믹스 등을 인수합니다. 애니메이션 회사도 인수하고 게임 회사까지 설립합니다. 진짜 많죠. 콘텐츠에 본격적으로 품을 들이면서 카카오 M과 카카오 페이지는 외형도 키우고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프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카카오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가 다 해먹겠다.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지의 원작을 발굴하고 카카오 M에서는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또 이거를 카카오 TV에서 유통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콘텐츠의 원천 IP 조달부터 제작, 유통까지 다 하겠다는 건데요. 자체 제작, 그러니까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이죠. 다 하는 거 좋긴 한데 그만큼 리스크는 조금 더 커지겠네요. 카카오 네이버가 이 시장에서 열띠게 경쟁 중이긴 한데 양사의 전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이버는 플랫폼을 본질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카카오는 콘텐츠가 힘이다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콘텐츠를 키우려면 제작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쉽지가 않아요. 비싼 돈 들여서 제작을 하더라도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카카오 콘텐츠에는 참 진심입니다. 23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서 240개의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처음에는 유튜브도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개인 업로더들이 영상을 올릴 수 있게 장려를 해줬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힘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아예 방송국처럼 자체 제작 영상만 업로드되는 쪽으로 방향을 대표냈어요. 프로들이 만드는 웰메이드 오리지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거죠. 자, 열심히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카카오. 누적 조회수가 4억 뷰랍니다. 웹드라마 연애혁명으로 이틀 만에 100만 조회수를 달성했고요. 이효리 씨가 나오는 페이스 아이디는 2주 만에 누적 조회수 700만 뷰, 이경규 씨가 나오는 찐경규 평균 조회수도 100만 회더라고요. 개미는 뚠뚠도 카카오 거예요. 제가 요즘 진짜 푹 빠진 공구왕 찐천재 홍진경으로 조회수를 쓸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랑 정규 방송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페이스 아이디는 핸드폰을 놓고 한 화면이 메인이 돼서 진행되는 특이한 형식이고요. 톡이나 할까는 카톡으로만 대화하는 특이한 예능이에요.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런 거 다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카카오TV는 방송국 PD들을 왕창 데리고 왔는데 아마 들으면 그분 다들 아실 겁니다. 개그 콘서트의 서수민 PD, 진짜 사나이 김미종 PD,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문상돈 PD, 마이리틀 텔레비전의 박진경 PD, 모르모트 PD로 유명한 권혜본 PD도 다 보쌈당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드라마에선 미생 시그널의 김원석 PD, 스토브리그 이신화 작가가 왔고 제작 총괄은 무릎팍도사, 비긴 어게인 제작한 오윤환 PD도 왔어요.
자체 제작하겠다, 콘텐츠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 자신과 결단이 보이는 인사랄까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인사를 총괄 진행한 CJ E&M에서 온 김성수 대표, 업계에서 방송 전문가 베테랑으로 통하는 인물인데요. CJ 있을 때 슈스케, 롤러코스터, 미생, 응답하라 시리즈, 삼시세끼까지 모두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카카오가 이분한테 스톡옵션으로 89억 2,500만 원을 주기로 했대요. IT 출신이 아니라 방송 전문가를 영입해온 것만 봐도 카카오가 참 콘텐츠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방송국 PD들을 대거 데려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카카오가 방송국만이 데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승리호 아시죠? 송중기 씨 나오는.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카카오가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넷플릭스에서만 개봉하는 게 아니라 웹툰도 동시 연재를 하고 또 영화관에서도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카카오는 승리호를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카카오는 세계관을 만들고 싶대요. 마블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아이언맨, 캡틴 마블 막 다른 세계 살던 애들이 합쳐져서 어벤져스 만들어지고 이런 마블 유니버스 있잖아요. 카카오는 마블처럼 카카오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은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호는 2,600만 명 넘게 봤다는데 세계관을 만들기엔 아직까진 조금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마블 유니버스는 60년 넘게 IP들을 착착 쌓아 올리면서 재미도 퀄리티도 보장이 되어 있죠. 승리호 세계관도 차차 쌓아 나가면 마블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죠. 방송국과 마블의 예시를 들긴 했지만 카카오는 뭔가 좀 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작 단계부터 조금 특이하달까요? 단순히 드라마화, 영화화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드라마를 웹소설로 또 영화를 웹툰으로도 바꿀 수 있는 좀 유기적인 형태입니다. 유통하는 것도 좀 자유롭습니다. 카카오TV 영상들은 오픈될 때는 실시간으로 보고 첫 일주일 동안은 무료 공개였다가 그 이후로는 편당 500원 정도로 결제하는 모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이었다가 유튜브도 됐다가 넷플릭스도 되는 거죠. 아예 카카오톡에다가 콘텐츠 구독 탭이 개설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카카오TV 영상, 메일론, 브런치를 묶어서 구독 모델로 가져갈 수도 있대요. 웹툰, 웹소설, 드라마, 아이돌 이 수많은 IP들 이 중에 잘 키운 슈퍼 IP 하나만 있어도 사실 대박입니다. 결국 카카오의 이 모든 노력은 해외로 나아가고 싶은 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워낙 높아서 사실상 포화 상태인데요. 저출생이 심각해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규제도 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외 시장이 필요합니다. 카카오 엔터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유동성이 최대인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 아무래도 자본을 최대한 끌어올 수는 있겠죠.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을 합산한 단순 기업 가치가 한 7조 원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20조 원까지도 거론이 됩니다. 경쟁사인 네이버 웹툰도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카카오 엔터는 일본 피코마를 인수해서 네이버의 라인 망가를 제치고 1위를 탈환하게 됩니다. 최근엔 북미 웹툰 웹소설 플랫폼인 탑파스 레딧이 인수도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네오바자르를 인수하고 태국과 대만 진출도 목표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카카오는,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국내를 넘어서서 글로벌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죠.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시작을 해서 앱이 하트 보내기로 성공을 한 다음 어마어마하게 돈을 쓸어 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깊숙이 침투를 한 상태예요.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커머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IX 손댔다 하면 대박나는 카카오가 지금 손대는 곳은 바로 콘텐츠 시장이죠. 웬만한 기업들이 달려들 만큼 미래 먹거리라고 꼽힙니다. 자율주행주법의 개발로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시간에 사람들은 뭘 하게 될까요? 아마 어떤 형태로든 콘텐츠를 소비할 거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그걸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카카오 엔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판 마블, 디즈니, 넷플릭스? 그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 플러스도 출범을 했고 아마존도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었다는데 카카오가 과연 이 과열된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카카오 엔터가 우리 삶을 한 번 더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진 기자였습니다. 자유로워요. 어색하다. 열심히 카카오를 만들고 있는